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분계와 정기, 회계의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고 해당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게 이제 분계의 정의입니다. 이 분계의 분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한다는 말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쪽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쓰는 것, 얘를 분계라고 합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회계 처리한다는 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게 분계 아시오 그러면 회계 처리 아시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회계 처리를 한다는 뜻이고요. 분계를 한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식부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식이라는 게 두 곳에다 기입하는 거잖아요. 그 두 곳이 차변과 대변을 말하거든요. 그 분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계를 잘하려면 해당되는 거래의 계정을 파악하고, 즉 계정 과목을 파악해요. 즉 그 계정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파악하고, 그 만약에 자산이라면 그 자산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뭔지 파악해야 되고요. 파악이 됐다면 이제 그걸 이제 쓰고 금액도 써야 되니까 거래 판료소가 이제 생각이 나야 됩니다. 거래 판료소와 결합 관계를 충분히 숙지해야 된다. 거래 판료소에 맞추어서 차변과 대변에 쓰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라면 차변에, 자산의 감소라면 대변에, 부채의 증가라면 대변에, 부채의 감소라면 차변에, 자본의 증가라면 대변에, 자본의 감소라면 차변에, 비용의 발생이라면 차변에, 수익의 발생이라면 대변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계를 하는 그 장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분계를 하는 장부를 분계장 또는 전표라고 그럽니다. 분계장은 노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표는 쪽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계는 회계 처리의 첫 절차이고요. 정기를 통해, 정기가 밑에 나오는데, 정기는 이제 분계장이나 전표에다 쓴 것을 옮겨 적는 걸 말합니다. 정기를 통해 장부에 옮겨 적음으로 분계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모든 장부에 오류가 발생하므로 분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먼저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정확하게 기입을 해 놔야지 그 기입을 해 놓은 걸 나중에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 걸 정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처음에 정확하게 분계장이나 또는 전표에다 정확하게 써놓지 못했다면 나중에 장부에 옮겨 적는 것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계 오류가 발생하면 모든 장부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분계는요,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재에도 프로그램이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분계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를 하려면 먼저 다른 말로 분계한다를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말했죠. 복식부기한다, 회계 처리한다. 회계상의 거래인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거래가 맞다면 그 거래에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을 정해야 돼요. 계정 과목 정하려면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파악하고, 자산이라면 그 자산의 계정 과목 뭔지 파악해야 돼요. 이게 계정 과목을 암기해야 되는 거죠. 암기했습니다. 암기가 됐다면 이제 복식부기를 하는 거니까 계정 형식에서 계정의 형식에서 그 금액을 차변 아니면 대변에 써야 되잖아요. 그 계정 과목의 금액을. 그래서 차변에 쓸지 대변에 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거래 판료소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자산이 증가되는 거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면 차변 이렇게 써야 되고, 비용이 발생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러면 차변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부채의 증가다 그러면 대변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이렇게 쓰면 이제 분계한다고 그래요. 그 분계하는 노트를 분계장, 쪽지를 전표, 둘 중에 하나를 쓰게 됩니다.
이제 분계 연습을 통해서 예,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기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전기. 전기는 이제 분계를 통해서 전표나 분계장에 기록한 그 기록물을요, 장부에다가 옮겨 적게 되는 것을 전기라고 합니다. 이 장부에다 옮겨 적어야 되는 거는 해당되는 계정별로 장부를 작성해야지, 이 분계장이나 전표는 모든 거래가 발생된 것을 쪽지나 노트에다 써놨기 때문에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해당되는 계정별로 장부에다가 옮겨 적어놔야지 업무 파악이 빨리 돼요. 그래서 오늘 현금 들어온 거 얼마야? 현금 나간 거 얼마야?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 얼마야?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현금은 현금대로,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대로,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대로 적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옮겨 적는 그 장부를 뭐라고 그러냐면 온장이라고 그래요. 온장은 이제 총계정 온장을 줄임말입니다. 모든 계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총이란 말을 써요. 이 온장에다가 또는 이제 보조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 거, 이것을 이제 전기라고 합니다. 이게 전기는 장부에다 옮겨 적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 예. 작년도 전기라고 했죠. 그 전자는 달라요. 예. 그때는 이제 앞전자고 얘는 이제 옮길 전자라는 거예요. 한자가 좀 다릅니다. 전기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순서는 이제 날짜를 기입하고요. 분계장이나 전표에 있는 거 보고 장부에다가 그대로 날짜를 기입하고, 그 다음에 분계장이나 전표에 있는 내용에 왼쪽 금액은 해당되는 그 장부 차변에다가, 왼쪽을 차변이라고 그러니까 오른쪽 금액은 해당되는 장부 대변에다가 옮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요 T자형 계정으로 학습할 때만 이제 쓰는 건데, 1번하고 그 다음에 조교를 간단하게 써요. 예. 2번은 해당 계정 계좌의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입하여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거는 T자형으로 할 때 맞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을 씀으로 인해서 T자형 학습용으로 할 때 그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예. T자형으로 안 하고 해당되는 계정 형식 할 때는 이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조교란에다 써주는 거고, 만약에 T자형 계정으로 할 때 시험에는 T자형으로 나와요. 이 장부가. 그럴 때는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입을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좀 밑에 거 설명 들으면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면 제자라고 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죠. 예. 밑에 거 보면 더 이해됩니다. 자, 3월 1일자로 상품 10,000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품, 현금, 계정 과목 한 번에 떠오르면 좋아요. 일단 거래인지 봐요. 거래가 맞아요. 다음 단계 계정 과목 떠올리시고 거래의 판료서를 생각합니다. 거래의 판료서에 따르면 상품과 현금은 다 자산이죠. 얘도 자산이고 얘도 자산.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에요. 이걸 거래의 판료서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 계정 과목은 그 전에 써놨기 때문에 그 계정 과목을 가지고, 그 계정을 가지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를 떠올리는 거예요. 거래의 판료서를. 그러면 이제 쓰게 돼요. 상품, 증가 쪽에, 상품이 증가됐으니까 감소 쪽에 현금, 이렇게. 분계장, 노트가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전표 용지도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예.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장부도 옮겨 적는 거예요. 계정이 2개면 2개의 장부를 꺼내야 돼요. 2개의 계정을 꺼내야 되고, 계정이 3개면 3개 꺼내야 되는 거죠. 하나의 거래가 발생되면 계정은 최소한 2개 이상이 꼭 나와야 됩니다. 계정 과목은 2개 이상이 꼭 나와요. 그러면 하나는 이제 상품 계정이다, 상품 장부. 또 하나는 현금 장부다. 그러면 상품 장부하고 현금 장부를 현금의 장부를 꺼내야 되겠죠. 상품 장부 꺼내고 현금 장부 꺼냈어요. 상품 계정, 현금 계정에 학습할 때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T자로. 실제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다 날짜. 앞에서 봤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조교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래처, 예. 차변, 대변, 그 다음에 잔액 쓰는 거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렇게 분계를 해서, 예, 차변의 상품 금액 써놨어요. 10,000원, 대변의 현금 10,000원 써놓은 다음에 해당되는 장부에다 옮겨 적을 때, 얘는 여기까지는 이제 분계장이나 전표에다 쓰는 거예요. 예. 전표 용지 꺼내서.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정기, 해당되는 장부, 총계정 원장에다 옮겨 적을 때, 계정의 형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는. 예. 날짜가 3월 1일이니까 3월 1일. 이게 만약 상품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현금 주고 사왔으니까 상품 매입 이렇게 적요란에다 쓰는 거예요. 예. 이 신문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거래처 있으면 거래처 써주고, 그 다음에 상품의 금액이 차변에 있잖아요. 이 차변에다 10,000원 써주고, 잔액에다 10,000원 써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어떻게 쓸까요? 그럼 현금도 3월 1일 해가지고, 예, 상품 매입 시 현금 지급했으니까 상품 매입 쓰고, 이쪽 상품, 이 장부에는 상품 매입 시 현금 지급 이렇게 써놔도 돼요. 상품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다. 이게 적용은 간단히 쓰는 거니까요. 글로 쭉 풀어 쓰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현금이라면 3월 1일자로 현금 10,000원 나갔으니까 10,000원 나간 현금 금액이 대변에 있잖아요. 대변 쪽에다 10,000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액을 쓰게 되겠죠. 근데 T자로 쓸 때 이렇게 써요. 해당되는 계정 과목 T자형 했을 때는 계정 과목 T자 위에다 써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금액을 먼저 기입해. 이렇게 차변에 있는 건 차변 쪽에, 대변에 있는 건 대변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맞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을 씀으로 인해서 거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품의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현금. 그 현금의 맞은편에 뭐가 있죠? 상품.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걸 보고 이제 거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T자로 쓸 때.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상품 10,000원어치를 사왔는데 뭐 주고 사왔다? 현금 주고 사왔다. 이게 순서대로.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현금 대변이 있으니까 10,000원어치 현금 10,000원어치가 나갔는데, 예, 왜 나갔냐면 상품 사오느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맞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이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2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2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쓸 때는 하나의 이름만 써야 되기 때문에요. 2개 있으면 2개 쓰는 게 아니고, T자로 쓸 때 여러 개의 계정 과목이 있으면 이렇게 제자라고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자형으로 학습할 때 기입하는 방법입니다. 시험에 이게 T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T자형 계정도 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어요. 프로그램은 계정의 형식에 맞춰서 실무용으로 보게 됩니다. 전표 용지를 좀 보겠습니다. 분계장 또는 전표 용지에다가 분계 내용을 쓴다고 그랬는데, 전표는 거래 내용을, 분계 내용을, 회계 처리 내용을 간단하게 쓰기 위한 쪽지입니다. 분계장 대신 전표를 사용하면 좀 회계 처리하게 될 때 이게 전표 좀 읽어볼게요. 읽지도 않고 말로 그러니까 좀 그러네. 전표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거래 내용을 기입하는 쪽지를 말하고, 전표를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전표회계라고 합니다. 예. 분계장 대신 전표를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므로 장부 조직을 간소화하며 기장 사무 부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표 용지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예, 가장 많이 썼던 게 3개짜리입니다. 용지가 3개라고 해서 3전표라고 그래요. 현금 들어오면 입금, 현금이 나가면 출금, 그 다음에 현금 입출금이 아니면 대체, 이렇게 썼던 건데요. 보시면 용지 보시면 이렇게 결제란이 있어요. 결제란이 있어요. 이 용지는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배부를 하고요. 그 부서의 실무자가 그 거래한 그 부서의 실무자가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하고 그 다음 이 용지에 붙이고 증명서를 뒤에다 붙여서 결제에 들어가요. 자기 거 결제하고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해당되는 개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 전표 용지 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거래를 한 실무자가. 분계장은 회계 업무, 경리 업무 보는 사람이 다 쓰거든요. 근데 이 전표 용지를 쓰게 되면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이 쓰는 것을 분담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처음에 작성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책임 못 지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사인했으니까 최종 확인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분계장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명확해지지 않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분계장보다는 전표용지를 많이 썼습니다. 이 전표용지에다가 분계를 해서 쓰는 이런 방식으로 관리한 회계를 이제 전표회계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개를 많이 썼고요. 세 개 쓰기 싫은 회사는 하나만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체 전표. 예. 그건 양식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입금 전표는 현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받았다. 받은 게 외상매출금 받은 거다. 그럼 이 과목란에다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고요. 그 거래처 써주고 적요 간단히 쓰고 금액을 썼죠. 금액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이상 없다 그럼 이렇게 하고 합계 내주고 그 다음에 결제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증명서를 붙이고 이렇게. 그 다음 현금 나갔다 그러면 출금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그날 중으로 현금 들어온 거 얼마냐 그러면 이거 세보면 되고 현금 나간 거 얼마냐 그러면 이거 세보면 되고 현금 유출금이 아니면 이제 대체다 썼습니다. 현금 유출금이 아닌 거래를 대체거래라고 그러는데 현금 유출금이 아니니까 이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썼어요.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는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것을 전표 용지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별도로 쓸 필요가 없으므로 계정 과목이 하나만 쓰라고 그랬어요. 현금 나갔는데 광고비 때문에 나갔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 이렇게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만큼의 계정 과목만 외웠던 거죠. 예. 각 부서별로 그 담당자들은 예. 회계 전체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담당자가 예. 그러지 않은 건 여기다 쓰는 거고 입금 전표 용지가 없으면 여기다 다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현금 받아왔다 그러면 여기다 현금 현금 지급을 했다 그러면 여기다 대변에다 또 현금 이렇게 쓰면 되니까 용지를 하나만 쓴 회사는 대체 전표 용지를 하나만 썼고 세 개 쓴 회사는 입금 출금 이렇게 대체 썼고요. 그러면은 그날 현금 들어온 거 나간 거 이거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용지를 정해놓고 썼던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예. 자, 그 다음에 회계의 순환 과정과 예, 재무제표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은 왜 이런 말이 등장이 됐냐면요. 순환이라는 말은 계속 로테이트 되는 거거든요. 회계 기간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됐어요. 회계 기간.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상법에 돼 있다 보니까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분계해서 쓰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장부에다 옮겨줬고요. 예, 정기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써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예. 그럼 이렇게 썼다라고 그런다면 12월 31일이 되면 쓰는 것을 금방 중단하고 이제 결산을 해야 돼요. 결산을 합니다. 결산은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결산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연도가 된다 그러면 다시 1월 1일부터 또 쓰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거래가 발생이 되면 그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의 발생, 거래의 발생 이렇게 말합니다. 거래의 식별, 거래의 인식을 해서 분계를 해서 분계장을 전표해줬고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 될 때마다 정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12월 31일이 되면 또 결산을 해서 보고서 작성해야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회계는 순환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예. 이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에서 배웁니다. 예. 그 다음에 결산의 결과물로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재무제표는 외부로 보고하는 주식회사 법인의 경우 전산액의 1급은 주식회사 법인인데요. 5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름만이라도 알아야 돼요. 시간이 되면 내용까지 읽어보면 좋아요. 예.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보고기간 말입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의무, 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재무상태표에다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의 경영성과 수익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손익계산서에 작성해요. 이거 나타내는 정보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리고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해서 현금 흐름표에다 작성하고요. 그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게 어떤 활동의 결과로 들어오고 나갔는지 그걸 구분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자본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본 변동 상황을 자본 변동표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석은요. 이 해당되는 보고서를 보는 외부 이해 관계자가 그 보고서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보고서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라든가 보고서의 각종 평가 방법들이 혹시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기술해서 즉 추가적인 설명을 붙여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설명이 붙고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은 그 뜻이 보충 설명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5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